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그것입니다. 벌써 선거 정국이라고 한 지가 오래됐죠. 2월 20일이 되면은 두 번째 예비후보자 등록일이고, 그것이 선거일로 따지면 103일 전입니다. 한 100일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거 전국에서 어느 정도 선거의 열기가 살아나고 있기도 하고, 또 더러는 선거에 푹 빠져서 과거 집안이 융성했을 때처럼 집안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죠. 선거는 선거대로, 당의 명운은 명운대로, 그리고 그와 함께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까지 국민 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주의로 지금까지 내려온 대한민국 헌정사가 종말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이재명 민주당에서 동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중에 위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총동원령으로 이 위기를, 이 난관을 뚫고 나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임명했습니다. 2월 12일에 이정현 씨로 임명을 했다. 이정현 씨는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로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번번이 이런 선거 전국이면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1958년생으로 전남 곡성군 출신이다. 그래서 통합의 인물이니 또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무수히 메시지를 그야말로 남발한다 싶을 정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된 내용은 이것이죠. YS의 3당 합당처럼 DJ의 DJP 연합처럼 그렇게 통합을 하든지 연대를 하겠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야말로 한 자릿수를 향해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국민의힘 안에서 내 몫을 챙기겠다, 또 내가 저 국민의힘을 좀 좌지우지해 보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철없는 정치꾼들이 있는데, 이게 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욕망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인지, 배가 침몰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식량을 가지고
아기다툼을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든 공관위원장이 다 합쳐서 어떻게든 그 표를 긁어 모으겠다고 한 건 맞죠.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자치까지 장악을 해서 완벽하게 독재를 하는, 이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더럽고 썩어 빠졌고 죄 많은 몸이라고 하더라도 저 이재명 민주당의 저런 대한민국을 끝장내는 저것만큼은 막자 하는데 우리 힘을 합하기로 합시다. 이거를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손잡겠다. 오케이다. 뭐 이걸 보면 일단은 아주 이만큼은 국민의힘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정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밑바탕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당내 이런 분파, 파벌 싸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당협위원장 눈치 볼 것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주륜이 비주륜이 누구 파니 해서 이번에 공천받기 어려울 거다 하면서 당에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 마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공관위원장 그리고 당에서는 약속하겠다. 다만 공정한 공천 관리, 선거 관리 이것만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현재 국민의힘이 조각나려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금이 간 곳에 쐐기를 박아 넣으면서 아예 갈라서라, 부서져라 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뜻이 그렇게 잘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당의 입장을 보건대 소위 윤석열 측근, 가신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과 1년 남짓 전에는 기세가 등등해서 그야말로 세도를 누리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지금은 물론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들도 품겠다. 돌아와라. 그리고 한동훈파, 한동훈 전 대표가 때를 놓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과 같이 되었죠. 본인의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동훈파가 그쪽에 모여서 싸울 어떤 명분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동훈파 우리 식구다. 돌아오면 품겠다. 이준석파도 마찬가지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빨리 당을 만들고 했지만, 그래서 이준석파도 돌아오면 더구나 선거 때는 공천받고 또 자기들이 한 자리를 하고 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계파들, 심지어 윤어게인파까지도 누구하고도 절연하지 않는다. 인연을 끊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죠. 얼마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 소위 윤어게인파라고 하는 아스팔트 부류들, 그들과 만났죠. 이거를 조선 동화 이런 데서 아주 크게
이게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담판이나 만남처럼 소개하기도 했는데 사실이 아니니 결국 훅 꺼져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근데 그때 김민수 최고위원이 불명확하게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게 당에 누를 끼쳤죠. 그러나 어떻든 공관위원장과 같은 그 어조의 이야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오면 받아주겠다. 받아주면은 결국은 공천을 해야 하겠죠. 이번에는 너도 좋고 너도 좋다식의 공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통해서 표가 갈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지금 그 절벽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당의 공천은 곧 승리다가 아니고 공천을 해줄 때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공천을 받은 사람은 실패하면 내가 역적이다, 이 책임을 질 각오로 필승 노력을 해서 반드시 필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가?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누차 그저 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천받을 것인가? 책임도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기회는 잡자라는 마음이죠. 현재 나온 사람들은 공천의 기준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첫째, 장동혁 체제에 충실한 사람. 장동혁이 한동훈보다 나으냐 아니냐, 윤석열보다 나으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대표가 장동혁입니다. 현재 이 지방선거라는 선거 전국을 총지휘하는 것이 장동혁 체제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걸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이때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신들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고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여러분이 혹시 장동혁 체제가 아닌 윤석열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공천을 받아서 국민의힘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판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눈 감고 있는 겁니다. 공천의 기준은 첫째는 장동혁 체제에 철저히 혼일된 사람, 충실하다는 이야기는 그저 장동혁 체제가 나다, 내가 그 체제의 구성원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이게 뭐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용납이 안 된다. 이미 전쟁터 가운데 서 있다는 그걸 알아야 하겠죠. 두 번째는 유능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사람.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주민투표니까 주민의 선택을 받을 그런 유능함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실수로라도 선택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장동혁 체제와 그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당선될 사람, 이게 공천의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명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하는 것은 그 당명이 어떤 게 나올지 알 수 없죠. 그야말로 당명 속에
우리가 또 뻔히 그거야. 소위 윤어게인 하던 사람들이 늘 외치던 그게 들어있어 하더라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보는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윤어게인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해훈 씨 사건을 봤죠. 이해훈 씨의 문제는 지명을 잘못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그게 윤석열 그리고 이 보수 정권을 불러내는 키워드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워낙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어야 하죠.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살아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 실상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명을 바꾼다 하는 것은 이제 내 얼굴이 이거야 하고 새 얼굴, 뉴페이스를 내미는 겁니다. 새 얼굴을 익히면서 이 새 얼굴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주민이 그래도 보기 싫지는 않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오늘의 일이 되고 3월이 돼서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함께 살아가게 되죠. 당명을 고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명이 그대로 있고 과거를 지우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과거를 지우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끝나야 하는 거죠. 그 국민의힘이 소멸돼야 한다는 이게 사실은 답이라고 했죠. 그거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완전히 새로워져서 과거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총동원령을 통해서 이겼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된다. 허락을 받았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당명을 고친다는 것은 이거는 필사적인 이게 최고의 수가 아니고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첫 번째 이번에 지방선거 실패하면 보수가 어떻고 선거 패배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가 여기서 쭉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죄덩어리 국민의힘을 죽자 살자 밀어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지방선거에 승리하느냐?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과거가 아예 없는 세상에 처음 나서 경력도 없고 사람들의 지지도 없고 너 누구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소위 주식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라는 게 지금 아주 치명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떼어놔도 그렇다. 단적인 예로 2월 13일 현재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거 많이 언급이 됐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한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위기입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 이렇습니다. 뭐 44대 20이면 반이다? 그럴 일이 아니죠. 전체에서 100에서 22라는 겁니다.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가면 다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자리에서 쫓겨나죠. 정당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22%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대전, 세종, 충청에서 14%입니다. 14%가 이게 어디 퍼센트기나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60%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대한민국 헌정사에 맥을 끊어 놓겠다. 그거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 국민의힘이 꼴 보기 싫고 더불어민주당을 좋아서 밀어주기도 하고 저게 보기 싫어서 밀어주기도 하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비전문적인 것 아닙니까? 광주 전라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6%입니다. 과거에는 오만하게 그래도 6%가 어디야 이런 소리 한 적도 있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어느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주민이 6%라고 한다는 것이 그게 정당이냐. 저 덩치 큰,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정부 여당 이러면서 돌아다녔던 그 정당이 6%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도 임무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다 버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광주 전라에서 국민의힘이 6%인데 더불어민주당은 65%입니다. 그 생각보다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60%, 65%가 국민의힘은 저건 정당도 아니다, 해체해라 라는 뜻을 보인 거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24%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9%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사람이라면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그 죄가 커서 소위 영남권이라고 하는 데서 버림받고 있는 중이다. 가장 믿고 있는 대구, 경북, 여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2, 32 비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32%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양쪽에 다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32%를 받았다. 여론조사에서.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도 동일하죠. 바로 이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매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해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없는 더불어민주당만 남게 될 것인데, 더불어민주당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그런 활동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해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해산하라고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비정상이다. 그 비정상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경우 예외라든지 요행은 없습니다. 지금같이 계속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주저앉는 일이 생기죠. 그거 역시 지금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보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력과 힘을 바탕으로 하죠. 긍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 지금은 지방선거 전국입니다. 여기에 나는 다행히도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국민이 유권자가 아니고 주민이 유권자입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미워도 나와 있는 후보자가 내 고향 사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할 사람일 때는 뽑아주는 게 지방선거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지도를 내가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벌겋게 보이는 지역이 있고 퍼렇게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벌겋게 보이는 지역이 넓었죠. 그 중에서 이번에 다들 상당수가 퍼렇게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기로 하죠. 역대 우세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원칙, 장동혁 체제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유능함으로 압도적 승리를 할 사람을 가지고 승리한다. 그 다음에 역대 포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포기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렇죠. 자, 이런 곳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이 세 지역에 시장 1명, 도지사 2명이 있습니다. 3명이죠. 구청장이 5명, 그리고 제 전라북도의 앞에 이야기한 건 광역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시장이 있죠. 전라북도 시장이 6명, 전라남도 시장이 5명, 그리고 군수가 전라북도에 8명, 전라남도에 17명, 광주광역시 광역의원이 23명, 이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기초의원이 광주광역시에 69석, 전라북도에 도의원 40, 기초의원이 197, 전라남도에 도의원이 61석, 기초의원이 247석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일단은 광역의원과 군수 위쪽으로 거기를 한번 끊어봅시다. 이러면 이게 전부 67석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지난번에 한 몇 번 이야기했죠. 홍준표 씨, 광주 나가십시오. 광주 광역시 시장, 그게 정 떨리면 도지사가 됐든 하여튼 나가서 필승하십시오.
한석 차지하는 임무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가 한 곳을 점령하고 한 곳에서 필승을 하면 66자리가 남습니다. 이 66자리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내려보내십시오. 현역 국회의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왕년의 당 대표급 그리고 대선 주자급 이런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필승하자 하는 겁니다. 소위 애들 싸움에 어른이 뛰어들어서 필승하자. 지금은 도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이하, 군수 이하 자리, 이게 대충 보니까 한 610 몇 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의원, 군의원, 이런 자리가 됩니다. 그걸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역시 국회의원급, 광역단체장급 정도로 그 급수가 높은 사람들을 내려보내라. 무슨 전략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대 포기 지역에서 그들의 지역으로 그냥 놀면서 차지했던 그거 제로로 만들어라. 또 무투표 당선이 됐던 지역 무투표 당선 제로로 만들어라. 이거는 보수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지만 결국 고지 점령전이고 진지 구축전입니다. 반드시 강자를 무더기로 내려보내서 차지해라. 그게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은 그 역대 포기 지역 이야기 이제 두 번째 했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나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을 뺀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주 큰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어디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략은 무슨 그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급, 무슨 헤비급 이렇게 있으면 상대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인정했던 그 체급을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3단계 이상 높여서 더 센 자를 공천해가지고 결론은 이거죠.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가면 이긴다. 그래서 진짜 이기자 하는 겁니다. 인구가 아주 작은 그런 선거구, 거기도 빼놓지 말고 공을 들여서 아주 강한 사람, 거기에 그 고향이든지 혈연, 지연 뭐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아주 센 사람, 내가 왜 거기를 갔느냐 할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아주 덕망이 높은 평생 그 판사로 그 봉직을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보통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죠. 그거는 장사, 돈을 벌자고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이게 봉사다 하는데 그 봉사 아닙니다. 장사입니다. 이 되게 나이가 들고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온 사람들, 공직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학자라든지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전방 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정년이 됐을 때 아주 산간벽지, 아주 작은 작은 동네,
거기에 그 자원을 해서 그런 데 가서 역시 또 그 재판 일을 담당하는 그런 뉴스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작은 선거구의 거물급을 소위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골목에 가서 청소하고 허리 굽혀 절하고 똑같이 최선을 다하면 받아줄 거다. 저 사람이 우리 이 조그마한 곳에 와서 이제 늙음하게 뭐 젊어도 상관없지만 여기를 위해서 하겠다고 왔구나.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그런 진심과 성실성 그게 통하는 선거고, 그리고 내 고향 사람을 결국은 손 잡아주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초심도 이것이겠죠. 이렇게 가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나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소위 지금과 같이 정당 입장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주범들은 국회의원 사퇴해라 이러면 내가 나가면 개헌 저지선이 깨진다 이런 소리 하는데, 개헌 저지라는 것은 지금 있는 숫자로도 못합니다. 그건 알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법을 고쳐서 자기들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명분이 없고, 어쨌든 국회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국가의 국회. 그런데 다 그만두고 지방선거직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의원이 됐든 군수가 됐든 지방으로 다 내려가라. 특히 광주, 전북, 전남 거기로 내려가라. 나머지도 마찬가지. 서울의 작은 데를 내려갔을 때 그것도 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자, 국회의원이 다 나가라. 이번 선거에 최대한 출마해라. 다 나가면 더 좋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을 지방선거에 건다. 저걸 내놓으면은 국민의힘이 버틸 근거가 없을 텐데, 아닙니다. 다 내놔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으면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국회 의석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당 지도부 장동혁 체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유하자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을 꽉 쥐고 있는 그런 놀이나 스포츠 봤습니까? 계속 쥐고 있는? 그렇지 않죠. 공은 던지는 데 쓰는 겁니다. 위로도 던지는 데 쓰죠.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지구 중력이 그렇게 해줍니다. 공을 앞으로 던졌을 때 뭔가가 부딪히면 공은 돌아옵니다. 정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사람이 서 있다가 받아서 던져주지요. 공은 손에서 놓는 순간에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원에 다리 밑에 이런 데 보면은 테니스 공에 줄을 달아서 신나게 치죠.
그러면 공이 날아갔다가 돌아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공이라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날려보냈을 때 일을 하고 그때 내 목적을 달성한다. 그걸 알아야 할 겁니다. 현재 장동혁 체제에는 107개의 초강력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의 소위 능력 있는 공이 있죠. 공을 날려보내라, 공을 던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 국회의원 의석 걱정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장동혁 체제, 당 지도부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인데 현재 당 지지율이 10%대, 20%대 이런 정당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아무리 당에서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또 국회에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그걸로 끝이지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힘을 가지고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거전국에서는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신경 쓰죠. 제1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상이 딱 올라간 것이죠. 자기들이 65%면 국민의힘을 마치 66%인 듯이 경계합니다. 여기에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선거 전국에만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거 또 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몽땅 하방해서 지방선거에 필승의 각오로 지방선거에 뛰어들면, 그래서 국회가 움푹 패이고 비어버리면 2027년에 미니 총선 해야 하겠죠. 국회 운영은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때 총선에, 미니 총선에 나가는 국민의힘은 이제 3월이 되면 이름이 바뀌고 뉴페이스로서 그 미니 총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보다 낫겠죠. 10%, 20%는 확실히 탈출하겠죠. 당 지도부는 이러한 전략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개인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내놓겠는가 할 수 있겠죠. 이제 보통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못 나가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보궐선거에 다시 못 나와서 그 의석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건 아니겠지만 많이 나갔을 때, 뭐 정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A지역에서 나갔는데 B지역도 보궐선거를 한다. 그러면 B지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뭐 신라 5기라고 하는 데서 금환 같은 것이라고 할까, 손에서 놨다고 해서 그 공을 버린다든지 공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국회를 버리고 전국을, 지방 곳곳을 지키자, 장악하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주당 구역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싸워도 못 뺏는 이런 곳이라고 했는데, 그런 곳도 하나하나 다 챙기자. 가령 어느 구청장을
계속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구청장급이 아닌 사람을 보내서 승리하라는 거 이해하죠?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 구청 안에 있는 그 기초의원들, 그 자리도 내 체면이 뭔데 하지 말고 다 나가서 하나하나 다 챙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지 구축이고 고지 점령전입니다. 다음으로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 완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례 한 석도 뺏기지 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력전이다. 지방을 사수하라.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